오늘은 간단하게 주식시장은 이때쯤 들어와도 괜찮겠다 생각하는 포인트 몇 개를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오늘도 PPT를 그냥 하나 준비했어요. 오늘은 조금 S&P 타겟 프라이스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제가 생각할 때 S&P가 언제까지 떨어질 수 있나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최근에 악재가 역대급으로 지금 많아요. 그래가지고 주식이 굉장히 지금 과매도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탱 레벨도 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가 단기적인 면, 중단기적인 면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준비한 PPT를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JP 몰겐 CEO죠. 제이미 다이먼드가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이제 리세션이 올 거다. 이런 발언을 했고, 전체적으로 얘기한 걸 들어보면 2008년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보다는 그러니까 소비자 쉐입이 지금 난 상태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계속 시리어스하게 지금 안 좋은 상태인 거를 계속 언급을 했어요. 은행주가 타격이 커요. 다른 섹터보다.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드는 조금 더 저는 과장되면서 말을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말 몇 달 전부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션 온 것만큼 주식들이 이미 많이 하락한 건 맞습니다. 근데 자꾸 악재에서 악재가 더해지고 또 악재가 더해지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자꾸 문제예요. 연준의 스탠스는 다 아는데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악재로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잡는 게 지금 넘버원 프라이어리라고 연준이 계속 얘기했어요. 파월도 계속 얘기하고, 당연히 실업률이 안 좋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계속 연준들이 나와서 이런 걸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더 힘을 못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지금은 나중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캐티 우드가 오늘 한번 나와서 좀 큰 발언을 했어요. 캐티 우드가 연준한테 아예 편지를 썼대요. 지금 계속 이렇게 금리 올리면은 심각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연준이 보는 게 CPI랑 후행 데이터, 실업률 이런 거. 왜냐하면 지금 막 GE도 20% 컷한다고 그러고, 또 페이스북도 한 15%까지 레이오프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다 이런 말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연준은 그냥 레깅 데이터만 확인하면서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실 캐티 우드랑 동의해요. 선행 데이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내려오는 게 확실히 보이는데 연준은 지금 레깅 데이터로 판단을 하고 똑같은 실수를 2020년에 해가지고 반대로 실수를 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았는데 일시적이라고 발언을 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지금 늦게 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빠른 스피드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결과는 많은 펌들이 지금 S&P 타겟 프라이스를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23년에도 내려갈 거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거는 일주일 전에 있던 건데 3,850으로 S&P 타겟을 내렸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4,000도 그렇고 3,850도 그렇고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상태예요. 골드맨삭스는 이제 3,600으로, 이거는 이제 한 몇 주 됐어요. UBS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4,850까지 봤는데 이제 4,150으로 내렸고, 그래도 지금 가격보단 거의 20% 높은 거예요. 몰겐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이분이 그냥 제일 맞았어요,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10일 가격으로 봤을 때 S&P가 딱 3,600 근처예요. 타겟 프라이스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3,600이 두 개 있어요. 근데 그것 빼고는 다 3,600보다 높아요. 마이크 윌슨, 이분도 3,000까지 내려간다고 했는데 이어렌 타겟은 3,900이에요. 생각보다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더 높아요, 다. 그 정도로 지금 주식시장이 심각하게 많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정리해보면 맥시멈 타겟은 4,900, 이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고, 미니멈 타겟은 3,600, 이것보다 내려갈 가능성 충분히 더 있죠. 평균 에버리지 타겟은 4,200, 그리고 미디언 4,000,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애널리스트도 굉장히 많았어요. 톰리, 이분은 4,800이라고 몇 달 전에 얘기했고, 올해 초에는 크립토가 20만, 지금 가격 10배 이상이죠, 까지 올라간다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타겟 프라이스를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좀 억울한 건 있죠.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고, 그리고 연준이 이 정도로 금리 인상을 빨리 할지는 몰랐지만요. 여러분들이 이런 분석만 믿고 투자하는 거는 위험해요.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투자하기 힘든 환경이에요. 상황이 너무 지금 많이 변하고 있고, 특히 최근엔 또 악재도 더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S&P 가격을 봤을 때 3,612불이죠. 근데 이 저항선에서 이제 리젝트를 3번 당했다고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 3주 동안 그래도 비슷한 레벨, 지탱 레벨이 조금 보이긴 해요. 저는 여기 지탱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평행 저항선으로 이렇게 더 하락해가지고 S&P가 단기적으로 막 3,300, 3,000까지 내려오는 건데, 이번 주가 그래서 CPI 나온 후 그리고 실적 발표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이 지탱 레벨을 지탱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간단하게 주식시장은 이때쯤 들어와도 괜찮겠다 생각하는 포인트 몇 개를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10년 채권 금리예요. 이게 지금 11주 연속 올라갔어요. 이게 그래도 주봉으로 볼 때 꺾일 때 한 주 정도는 봐야죠. 채권 금리가 그래도 끊길 때 조금 주식시장이 스테이블라이즈 되지 않을까. 근데 한 주도 빠짐없이 지금 11주 연속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게 그 사인 중 하나 가능성이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실 건 이제 S&P 500 P인데요. 요게 되게 트리키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18이라서. 거의 2018년 말 저점 레벨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사실 여기는 2.5에서 3.3 금리 근처였어요. 지금은 앞으로 4.5까지 올릴 상태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몰터폴 계산을 조금 했을 때 전체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내려와도 사실은 할 말은 없어요. 여기서 한 17, 16까지 PE가 혹시 내려온다고 해도 그 몰터플 계산적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겟 프라이스를 잡을 때 한 3,000에서 3,300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열어놓아야 된다. 그게 제 의견이에요. 근데 결국 이 몰터폴은 실적에 따라도 달려 있거든요. 어닝 실적이 전체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번 3분기 때 과연 더 하락하는지 이 레벨을 지탱해 주는지 이거를 잘 볼 거예요. 근데 지금 2분기까지 봤을 때는 이제 조금씩 계속 내려오고 있고, 아직까진 다행히 그래도 마이너스 성장률은 아닌 상태예요. 여기 2018년 말에도 안 좋았죠. 보이시죠? 그때보다 사실 조금 더 나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인상 확률이 딱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번 텀에 이제 75포인트 올릴 확률이 다음 달 초 78%, 12월 중순에 또 50포인트 올릴 확률이 60%, 그 다음에 이제 2월에 25포인트 올릴 확률이 있죠. 그러면은 이때쯤 되면은 이제 스테이블라이즈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안전하게 투자하시고 싶으시면 연준이 금리 인상 이제 멈추고 한번 지켜보겠다, 그 말 할 때 들어오셔도 돼요. 근데 그 말을 할 때쯤 되면은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CPI예요.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게 확실히 보인다, 그때 투자해도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풀앤에너지 비중이 적고, 올 아이템은 조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레스앤 풀앤에너지는 이번 달에 조금 올라갔죠. 자, 이거 둘 다 한 2달, 3달 정도 내려올 때 투자하셔도 돼요. 좀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가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이 편할 거예요.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이 바닥을 정확하게 다 맞추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에요. 어느 정도 리스크를 털러레이트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약간 내려올 듯 하다가 한 달 갖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인플레이션인 S&P 500인데 이거는 너무 많이 언급해드렸지만 또 계속 봐야 되는 지표예요. 인플레이션이 여기 하나, 둘, 셋, 3달 연속으로 내려왔을 때 바닥을 찍었고, 여기서도 중간중간에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한 3포인트 내려왔을 때 여기서도 바닥을 찍었고, 여기서도 3개월 정도 내려왔을 때 바닥을 찍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도 주식은 하락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적 발표 타격이 있어서 내려온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런 지표로 봤을 때는 주식이 더 떨어질 확률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차피 주식은 지금 매크로 환경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펀더멘털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몰터폴 조정이 금리 때문에 있다고 볼 수 있어서 그걸 약간의 펀더멘털로 볼 수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금리 인상 확률 분석하면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딱 보고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하루하루 움직임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큰 그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